아니 왜 내가 고의사고를 내보내야 돼. 그러면서 감정이랑 같이 하고 던진 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7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캠프를 갔는데 캠프에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공을 못 던지겠더라고요. 약간 좀. 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막 보고 있으면은 좀 막 불안하더라고요. 막 제가 기아를 갔냐면은 이제 그때 그 외국인 감독님에다가 TV에서 이제 서재영 코치님이 되게 네. 화이팅 넘치시고 네. 약간 좀 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은 저도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제 마음이나 그런 게 치유되면은 여기서 야구를 할 수 있겠다. 혹자는 예, 지금의 양의지 대포수를 만든 건 홍 선수의 지분이 굉장히 상당한. 많이 있죠. 그때 당시 저랑 룸메이트였다니까. 캠프 때 이제 의지 형은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네. 막 왔을 때고 주전 포수가 이제 최승환 선배님. 네. 근데 의지 형이 거의 4번 포수 정도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캠프에서 이제 일본 그때 미야자키에서 의지 형 상삼아 형 이제 한국 갈 것 같다. 계속 이제 조기 귀국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지면은 네, 처지면 이제 조기 귀국 할 것 같다. 막 계속 그랬었어요. 네. 방에서 청백전을 하는데 네. 의지 형이랑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미리 나오잖아요. 이게 의지 형이랑 저랑 이제 반대 팀인 거예요. 근데 의지 형이 이제 계속 방에서 너가 나 만나면은 진짜 직구 하나만 가운데 넣어줘라.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저가 그때는 이제 컨트롤이 조금은 이제 될 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진짜 의지 형 타석에 딱 만나자마자 네. 그냥 직구 하나 이제 그냥 쓱 던져주면서 의지 형이 또 그때 그날 되게 크게 홈런을 쳤어요. 그때 이후로 뭔가 좀 바뀐 거죠, 이제 의지 형. 원래 그 전까지는 막 형 한국 갈 것 같아 이러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이제 시합 많이 나가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하다가 캠프 끝나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시범 경기 하면서 또 네. 의지 형이 엄청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전 포수 돼가지고 이제 쭉 왔었던 거죠. 두 사람이 배터리를 이룬 적이 많잖아요. 네. 두산 시절에. 네. 저도 이제 매일까지 짤을 좀 봤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 그거 봤어. 고의사고라고 섰는데 예, 박병호 선수 상대로 그때 그게 두 플레이오프죠. 네네. 그때는 왜 고의사고를 하는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짜증 섞였는데 거기에 이제 던지면서 감정이랑 같이 실렸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고의사고를 내보내야 돼. 그러면서 감정이랑 같이 하고 던진 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병호 형이 잘 치는 그때 홈런왕 시즌이었으니까 네. 물론 맞는 거죠. 이제 벤치 입장에서는 이제 포볼을 내고 다음 타자랑 하는 게. 근데 어차피 또 병호 형 다음에 또 강정호인데 차라리 여기서 맞더라도 그냥 점수를 최소한으로 실점하는 게 나을지 않냐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근데 뭐 벤치 입장에서는 워낙 홈런 타자니까 그래도 다음 타자랑 하는 게 낫지 않냐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안 맞았던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감정 섞인 볼을 던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고의사고 작전이 철회가 됐고요. 두 번째 공이 포크볼이었는데 그것도 포크가 되면서 성원찬 선수가. 근데 의지 형이 막을 수 있었어요. 하나는 막을 수 있었고 하나는 뭐 못 막는 건데 근데 그거 하나는 막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것도 의지 형 책임이 좀 있어요. 못 막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아마 의지 형도 그때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사 1루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에서 다시 또 폭투를 던졌는데 결론적으로는 헛스윙 삼진 잡았어요. 근데 이게 한 이닝에 투수가 세 차례 폭투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기가 2대3으로 패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계속 그랬냐면 이제 이후에 홍 선수가 인터뷰 때 이 일로 뭐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 이 부분이 그때 기사에 너무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공황장애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이 내가 양의지에 지금 대포수를 만들었다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해천이 형 이제 지분도 있고 저 지분도 있고. 그러면 이해천 당시 투수와
당시에 홍상삼이랑 네. 어떤 선수가 더 지분이 많다? 지금 양의지를 아니, 만든. 그게 있어요. 해천 형은 직구를 던져서 그렇게 던진 거고, 저는 이제 변화구를 던져서 이제 변화구는 저희가 낮게 던져야 되니까 항상.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바운드 볼이 많은데 내가 좀 더 낫다. 아 살짝. 네.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의지 형뿐만 아니라 토의를. 예. 저 나왔을 때 앉은 포수들이 좀 많이 힘들죠. 양의지 선수가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죠. 의지 형이요? 네네. 고깃집 한번 놀러 와 주세요. 네. 이제 아까 제가 공황장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준플레이오프 2차죠. 2013년 네. 그 이후에 좀씩 그게 시작이 됐다고 그쵸, 했어요. 뭐 사실 이게 내가 뭐 이때부터 이걸 느꼈어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원래 그때는 못 느끼고 뭔가 이제 스며들잖아요. 네. 네. 그냥 그때는 완전 잊혀져 있다가 그러고 이제 제가 군대 가면서 팔꿈치 수술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좀 입스가 많이 와요. 인대 접합이 이제 원래 제가 쓰던 인대가 아니고 이제 이쪽에 있던 인대를 새로 끼는 거니까 그래서 입스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인대 접합 수술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입스가 좀 오면서 제대를 했는데 팬들이 되게 많이 이제 있는 데서 긴장을 원래는 긴장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군대 갔다 오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원래는 그런 막 긴장하고 막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제대하면서 더 잘해야겠다, 막 잘해야겠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제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대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삼성전에 네. 등판을 해서는 되게 잘 졌어요. 그쵸. 최고 고속도 150까지 네. 나왔고.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좀 무너지긴 했었지만. 그쵸. 네. 그때 제대하고 나서 당시에는 크게 잘 그 해가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그냥 그러다가 이제 17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캠프를 갔는데 캠프에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공을 못 던지겠더라고요. 약간 좀. 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막 보고 있으면은 좀 막 불안하더라고요. 막 그냥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한 번에 확 오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뭔가 확 와가지고 그때 저도 대처를 뭔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상담도 받고 좀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네네. 근데 솔직히 병원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해봤자 누가 이렇게 치료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네. 결국 내가 본인이 자신이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는 거니까 저도 막 노력은 많이 했는데 딱히 막 바뀌진 않더라고요. 진짜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공을 막 잡고 있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고 막 심장이 막 계속 엄청 뛰고 막 뭐라 해야 돼, 막 빈혈같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관련돼서 좀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투수들한테도 조언을 좀 구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죠. 이제 누가 이제 그거를 내색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왜 그러냐면 자존심도 상하고 네. 약간 운동선수로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딱히 막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러 하니까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못 던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1군에 있는데 코치님이 이제 너 준비해 했는데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못 던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못하겠다고 하고 괜히 제가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못하겠다고 하고 2군 저 내려가고 싶다고 2군 내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좀 오해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워크에식도 부족한 네. 한 것처럼 보이고, 네. 네, 제3자가 봤을 그쵸. 때는,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같이 팀 선수들이 봤을 때는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죠. 애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안 시키려고 제가 이제 저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 등판하고 네. 되게 좋은 내용으로 네. 경기 던진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네. 이야기를 꺼내셨었죠. 왜냐면 저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거를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결국에는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네. 이야기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도 이제 그 선수들도 마음고생이 많은지를 좀 어느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산에서 방출됐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뭐 본인이 예상은 했었다고요? 네, 많이 예상했었고 그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냥. 야구. 네. 왜냐면은 다른 데서 해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운동 다시 해보라고 그때 원석이 형이 이제 한번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해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또 그때 이제 다른 팀에서도 이제 오케이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제가 기아를 갔냐면은 이제 그때 그 외국인 감독님에다가 TV에서 이제 서재영 코치님이 되게 네. 화이팅 넘치시고 네. 약간 좀 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은 저도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제 마음이나 그런 게 치유되면은 여기서 야구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글로 기아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어땠어요? 네? 갔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네. 이제 서재영 코치님이 캠프 때 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막상 마운드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긴장되고 막 불안하더라고요. 또 두근두근 네. 했어요. 코치님 죄송한데 저 던지다가 망으로 몇 개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망으로? 네. 괜찮아. 그럼 던져.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좀 저를 뭔가를 바꿔놓았어요. 그 한마디에 너 원래 상관없다고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자신감을 얻고 던졌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이 딴 데로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캠프 때부터 피칭 잘 하고 준비 잘 해서 하다가 이제. 근데 사실 두산은 이제 첫 팀이고 네. 예, 또 두산 베어스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정들었던 팀이다 보니까 안 돼서 나오긴 했지만 되게 서운함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잘 됐다라고 네. 생각하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프로는 이게 냉정한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안 되는 선수를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구단에서도.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방출시킨 거고. 그 김준욱 감독이 해설을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홍 선수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일단 저 선수는 예, 첫 타자를 볼넷 3개 먼저 스트레이트 볼넷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구가 잡히는 선수다. 근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면은 그날은 편안하게 가는 거고 네. 첫 타자를 어떻게 상대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날에 이제 좀 좋냐 안 좋냐가 좀 많이 차이가 많죠. 몇 개를 던지다 보면서 이제 저는 좀 감이 올라오는 투수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감독님이나 코치님도 항상 주자 2루나 2, 3루 1루가 항상 비어있을 때 이제 저를 내보내셨어요. 네. 주자 말루거나 네. 막 그럴 때는 또 이제 뭔가 이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누가 그랬더라? 변태하고 한다고. 기아에서 많이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좀 집중을 처음에는 잘 못하나 봐요. 네. 주자 없으면은 긴장을 안 해서 못하고 네. 주자가 있어야 이제 좀 집중이 되니까 그날 결과가 좀 좋고.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네. 근데 기아에서 이렇게 잘 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또 업앤다운이 있었고, 그쵸. 네. 그러다가 결국은 뭐 2022년에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네. 근데 하다가 이제 1군에 있다가 2군 내려가면서 뭐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충동적으로. 저는 근데 미리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네,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야구 이야기를 가족들한테도 잘 안 하고 와이프한테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원래 안 하니까 저 혼자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럼 홍 선수한테 야구를 하는 동안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좋은 영향을 미쳤던 뭐 야구 선수가 있다면 누가 돼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타자가 꿈이어가지고 그때 이승엽 선배님 이제 현 감독님을 많이 보고 자랐고 그때 투수를 제일 좋아했던 투수들은 이제 김병현 이제 선배님하고 그때 임창용 선배. 저는 약간 역동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투수가 꿈이 아니었는데 원래 타자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또 투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투수 타자를 같이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타자냐 투수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1학년에 이제 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수를 하게 됐는데 타자가 원래는 저의 원래 큰 꿈이었는데. 그럼 프로에서도 이게 투수 때문에 힘들었을 땐 타자로 다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구단에다가 말을 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사실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되게 드문. 근데 거의 그렇게 되면은 거의 방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아예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타자였다면, 물론 이거 만약입니다. 네, 어땠을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타자였으면 이제 수빈이도 없을 것 같고 재원이 형도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제가 그래도 방망이 좀 타자를 좀 괜찮게 쳤었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제가 먼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렇게 또 지금 아직 젊은 나이고 선수로 충분히 선수로 뛸 수 있는 나이인데 일찍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사이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보직 변경을 한 번 정도는 그쵸. 했으면 어땠을까? 진짜 더 좋았겠죠.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뭐 구단이나 아니면 코칭 스태프랑 좀 상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지금 타자로 FA 대박 한번 쳤을 것 같아요. 고깃집 사장님 안 하고. 저도 한 100억 클럽에 가입할 수 있어요. 좀 아쉽죠, 그래가지고. 뭘 근데 다 결과론입니다. 뭐 타자에다 또 더 일찍 그만할 수도 있는 뭐 거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지금 뭐 사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쉬운 거? 네. 그렇죠. 아쉬운 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제 프로에서 근데 뭐 15년 동안 했으면은 저는 충분히 뭐 프로에서 뭐 더 빨리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15년이면 충분히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프로야구 뭐 해봐야 이제 길어야 이제 20년이잖아요. 많이 하면은. 근데 15년이면 저도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도 충분히 오래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딱히 뭐 아쉽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수 홍상삼의 야구 인생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주식 그래프 같은 거야. 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고점에서 팍 떨어뜨리는. 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비트코인 같은 약간 고점에서 확 내려오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 고점 찍어봤으면 된 거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